함께 시청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법원 그 2부 민유숙 대법관이 주심인 판결이었는데요. 이 사례에서 우리 대법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계속 의사를 인정하려고 하면 혼인 생활의 전 과정, 그리고 이혼 중에 진행되는 중에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정말 배우자가 악화된 혼인 생활을 회복해서 원만한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 유지 협조할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해봐라.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종전의 이혼 소송이 확정된 이후에 상대방 배우자 또한 남편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 아내 쪽에서는 혼인 생활 회복과는 전혀 양립될 수 없는 그러한 언행이라든가 비난만 계속하고 또 이 쌍방의 별거가 이게 장기화되고 고착화되어 있고 결국은 이 부분은 혼인관계가 거의 와야 된 거다.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이혼도 불가능한 상태 이런 경우에 과거의 유책성이 있어서 해서 그걸로만 해서 무조건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거는 바르지 않다 라고 하고 혼인 파탄이라고 하는 거, 혼인 계속의 불가능성은 이 사건, 그러니까 종전 사건은 여하튼 간에 이 사건 사실심 변론적 여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된다. 다만 여기서 이제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불응하는 것이 미성년 자녀의 어떤 경제적이라든가 정신적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상태 그리고 생활 보장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보여진다면 혼인 계속 의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쉽게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혼인의 유지가 자녀의 복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측면과 파탄된 혼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자녀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모두 심리하고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이혼할 때 이제 유책주의라고 하는 게 있고 파탄주의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책주의라고 하는 거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혼을 하자라고 하는 거, 이거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유책주의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종전에 유책주의를 거의 확고하게 받아들이면서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받아들였는데요. 파탄주의라고 하는 것은 혼인 생활에 유책 배우자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도 별로 혼인 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어떤 보복적 감정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거절할 때, 그때는 이 혼인 생활이 실질적으로는 재결합해서 원만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어렵고 이미 이 가정은 다 와해돼서 파탄된 거다라고 보여질 때는 그것은 이제 받아들여지지 하는 거거든요. 이번 대법원 판례가 시사하는 것은 그런 것을 좀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심리해라 하는 그런 데 의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그런 기준들을 다 판단하지 않고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고 피고가 밝힌 혼인 계속 의사가 옥이나 보복적 감정에 기인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되기 어렵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패소의 취지의 판결을 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건데요. 이 사례의 사실관계를 간단히 보면은요, 두 사람 10대 부부입니다. 2010년 3월 25일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는 2010년생 딸을 하나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12살 정도, 13살 정도 됐겠죠? 이 부부는 막 사소한 갈등을 겪어오다가 결국은 극복되지 않고, 딸을 낳은 지 6년 후인 2016년 5월에 이 남편이 집을 나가서, 이혼 청구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종전 이혼 사건에서 원고에게 집을 나가서 이혼 청구를 했다라고 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혼인 파탄 책임이 더 크다 하는 이유로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종전 이혼 소송이 받아들이지 않은 후에도 남편과 아내는 계속 별거 중이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그 자녀의 양육비는 계속 지급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내가 이 딸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그 원고명의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금도 계속 채무를 변제해주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본인을 만나려면 나한테 연락을 하고 집으로 들어와라 라고는 그냥 아파트 잠금장치도 잠궈버리고, 예, 열쇠를 달라 그래도 열쇠도 안 주고, 그러면서 무조건 네가 먼저 집에 들어와야 된다 라고 하는 태도를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선행돼야 되는데, 남편은 이 관계 개선이 선행이 돼야 내가 집에 들어가서 이게 편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아내는 네가 먼저 들어와라. 들어와서 그러고 나서 관계 개선이고 뭐를 따져보자. 이러고 서로 평행선을 긋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2019년 9월에 다시 또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일관해서 난 이혼할 생각 없다. 당신이 집 나갔으니까 당신이 유책 배우자고 당신 집을 들어와라 라고 이제 한 겁니다. 종전 사건이 선고된 이후에 2년 만에 새로운 동일한 내용의 그 소를 제기하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서 이 부부의 경우는 이미 와야 된 가정이다. 그리고 피고 쪽에서도 말로 그냥 집으로 들어와라, 이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힐 뿐이지 실제 언행은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참 부부라고 하는 게 어렵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부부는 어느 한쪽만이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두 부부가 서로 이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마주쳐서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 그렇죠? 서로 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것을 보여줘라라고 하는 게 이번 그 대법원 판례의 가장 주된 요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궁금한 내용 댓글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